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기 GP 고성 22사단 정말 지옥의 22사단에서 22사의 사단장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다면 굉장히 그 신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대죠. 근데 또 22사를 통해서 북한군이 내려왔어요. 야, 이게 진짜 한 명 한 명 내려올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기는 한데 그 통가에서 북한 군인이 내려온 것이 22사 쪽이라고 딱 듣는 순간 이거 사단장이나 지휘관들 걱정이 살짝 됐는데 다행히 노쿠기순이 아니라 우리 군이 먼저 발견하고 유도해서 데리고 왔다는 뉴스에 나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군에서 군복무를 하시다가 마무리를 정예롭게 빛내지 못하고 이런 기순 노쿠병사들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연금 잘리고 불명예스럽게 나가시는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GP를 통해서 북한군이 유유히 도보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데 제가 아마 구글로 이렇게 클릭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도 저희 남쪽 강원도에도 이렇게 고성군이 있고 북쪽에도 고성군이 있고 북쪽에 철원군이 있고 남쪽에도 철원군이 있어서 그 길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어찌 보면 금강산 옆으로 하나의 어떤 국도가 쫙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따라 내려왔는데 이게 정말 딱 보면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이 도로는 뚫려져 있는 도로고 군이 내려오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해본 결과 사실 그 도로는 이렇게 막 덩굴도 있고 막 휴전선에 이렇게 철책도 있고 그리고 지뢰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없게끔 어쨌든 북한군이 싹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차 지뢰나 이렇게 방벽 같은 거를 설치한 부분도 그 고성 지역이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북한군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GP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한 용감한 3명에게 제가 짧은 인터뷰죠. 그런 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인터뷰 들으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항해북도 장풍군 대덕산리 그 2군단 15사단 민경대대에 있었으니까요. 그 대한민국 1사단 쪽으로 파주 도라산육 근처로해서 넘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북한군 하사가 강원도 고성으로 해서 기순한 소식 들으셨죠? 예. 이거 북한 군인들 어떻게 따돌리고 이거 오솔길로 귀순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원래는 그 민경에서 기순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거 했거든요. 방송도 하고 그랬댔는데 이거 보니까 GP도 아니고 GOP도 아니고 후방에서 이렇게 철책선 넘었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새벽 1시 반. 그러면 이게 북한군 어떻게 되냐면 31사가 있거든요. 이게 강원도 고성이. 네. 근데 제가 형이 1군단 46사 그 강원도 기마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데 거기 옆에. 네. 그래가지고 제가 형한테 집에 못 살다 보니까 아버지 그 폐암 걸렸을 때 폐암 말게 됐는데 죽 끓일 쌀이 없어서 형한테 쌀 구하려고 돈 받으려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는 10호초소랑 넘을 때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다가는 내 이를 뒤집어 쓰고 둥에다가는 나무 좀 몇 개 주워가지고 짐처럼 메고 옷은 다 일부러 다 찢어가지고 해서 10호초소에서 들어갈 때 10호초소가 있잖아요, 다. 근데 여기서 예, 10호 초소에 대한 개념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떤 예. 초소인가요? 이 10호초소라는 거는 전방 1군단 개성하고 강원도 들어갈 때 또 불순한 목적이나 어떤 무슨 간첩이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철저히 확인을 해요. 일반 사람들,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증명서 검열을 아예 철저하게 하거든요. 10호초소가 몇 군데가 돼요. 거기까지 강원도 기마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한 4개를 통과했거든요. 4개를 다 그런 방법으로 통과하신 거예요? 네, 그런 방법으로 통과했죠. 그러니까 일부러 10호초소 군인한테 물어보면서 딱 거지 흉내처럼 물어보면서 일부러 물어보니까 저한테 뭐라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 걸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어디 차 좀 태워줄 수 있나요? 이렇게 군인 티를 안 내려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보니까 이 군인은 민경 아니고 보니까 GOP 군인들을 따돌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충분하게 따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전과 같은 우리 네. 이철호님처럼 네. 거짓 흉내를 내든 다른 거짓말을 해도 네.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따돌릴 수 있는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민간인 흉내를 냈고 얘는 탈영병을 구하는 척하고 네. 이렇게 군인들. 근데
GOP 군인들 따돌리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이게 엄청 쉬워요. 그게 왜 쉽습니까? 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예. 이게 경계가 엄청 음. 강화되고 그런 군인들이라 당신 나만 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못 가게 할 것 같은데, 이동을 제한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군에서 제일 힘든 게 1군단, 5군단이에요.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고 허약 걸리고 오는 그 군단이 1군단, 5군단이거든요. 군대 나가면 살아 돌아오라 어머니들이 말씀이 그거예요. 죽을까봐 영양실조 걸리고 엄청나게 먹는 게 너무 한심해요. 여기는 군수물자 너무 탕진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GOP라면 여기로 말하면 거기 북한군으로서 일제대 보병이거든요. 일제대 보병이라고 하는데 그 철책선에 주변밖에 나무가 없어요. 주변은 좀 떨어진 데 나무들 군인 그 민간인들 나무로 해서 밥을 해 먹잖아요. 네. 근데 나무를 다 뜯어가 나무 뿌리까지 캐다 다 하지 그 집에 원목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는 더 접근할 데가 철책선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철책선까지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나무 좀 하게 해주고 술이나 담배, 밥을 얻어먹고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GOP까지 접근하는 데는 예, 뇌물을 주거나 예, 돈 조금 주거나 담배 줘도 예. 쉽게 그냥 통과시키거나 돈이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통과시킨 건 아니고 네. 지피 철책선 근처 몇 메다까지는 원래 못 들어오게 하는데 못 오게 하는데 거기까지 오게 눈 감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더 접근하면 지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는 오라. 근데 원래는 100m까지 못 오게 해야 된다. 딱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면 한 80m까지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북한이 예. 원칙은 밥 말아 먹으라고 있는 게 원칙이니까요. 예, 없죠. 그런 게. 그러면 이게 예. 그 4월부터 뭐 대전차 방벽 예. 건설하고 지뢰 매설하고 그 지역이 예. 그쪽 강원도 고성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거를 어쨌든 후방 지역에 있는 군인인데 목숨을 감수하고 왔는데 그 지뢰를 피했던 거지 운이 그냥 좋았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요거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GOP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과해서 지금 대한민국 1시 반에 도착했다면 보통 한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시간이. 일단은 그 잠복 근무가 나갔으면 군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예. 네. 근데 보니까 잠복 근무 나가기 전에 단속 걸렸을 확률이 큰 거예요. 잠복 근무 나갔는데 나 전련봉 잡으러 왔어. 그러면 사살이에요, 바로. 네네. 낮에 GOP를 통과하고 집피는 어두운 밤을 기다렸다 나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네. 예, 집회를 그렇게 통과해서 나갔더라고. 근데 이게 상당한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거든요. 못 들어와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전기 철책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철책선도 우리가 그 발자국 자리가 나게끔 그 호미로 긁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쫙쫙 긁어가지고. 네. 그 군인이 만약에 잠복근무 전에 넘어갔으면 잠복근무 나가기 전에 소대장이 군인들 데리고 차담을 그 철책선을 순찰을 한 바퀴 해요. 네. 이제 그냥 군인들이 넘어간 자리에 그냥 발짝 딱 지켜요. 넘어가면. 군인들이 넘어간 자리 없냐.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소대장도 순찰을 안 한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안 하고 어디 가서 담배나 피고 뭐 수다나 떨고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이 넘어가고 전기 철책을 띄우면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합사를 시켰는데 전기 안 들어왔다면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엄청 운이 좋게 넘어왔더라고요. 집피는 군인들이 잠복근무 나가면 담배를 많이 피거든요. 지금 피지 말아야 돼요. 원래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저들끼리 짜고 보이부 정보는 너도 하나 피라고 같이 피면 말 안 하니까 네. 담배를 피고 안에서 말라다 보니까 그 잠복근무 어디 선다는 걸 파악해가지고 넘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렇게 넘은 것 같아요. 수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고성에서 지도 같은 걸 봤거든요. 진짜 예. 길이 하나로 뚫려 있더라고요. 한국 고성과 북한의 고성. 그게 진짜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할 때 썼던 도로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고 그 도로가 더불어 내려오는데 북한군도 우리 군도 서로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 군인이 풀숲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지 정말 당당하게 그 대도로 활보해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못하죠. 예.
네. 그 민경 거기부터 민경인데 엄두도 못 내죠. 불스프에서 오는 거죠. 뭐 아, 그래서 숨어서 가슴 좀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옆으로 예, 당당하게 도보로 걸어내려왔군요. 제가 마지막 예, 질문인데요. 우리가 예, 대북 방송으로 요즘 그냥 방송으로 한답니다. 당신들이 예, 지금 살고 있고 예,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영양가 없는 일이다. 음, 그러니까 나만 예, 오라. 우리가 음. 어떤 내용의 방송을 하는 게 그들을 유인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까요? 저는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실생활에서 많이 쓴 게 뭐 그 기본 먹는 문제죠. 뭐 먹는 문제, 네. 입는 문제.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다 보게끔 하는 게 세상의 원칙인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방송으로 내보내는 내용은 군인들 이게 넘어와라. 우리는 이 담배도 이게 너희들 군인들 제일 원하는 게 처음에 담배예요. 배고프니까 담배를 피거든요. 담배가 이런 고급 담배가 서두르게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먹는 문제,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고, 응? 씻는 것도 사우나 가서 다 씻고, 입는 것도 그 저렴한 가격에 고급 옷을 다 싸입고, 그 다음에 자유다.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우리한테 와서 너희가 뭘 하든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너네 하루 뭘 먹고 뭘 자든 우리는 깨우거나 사상학습이나 동원시키는 게 전혀 없다. 너희가 원하는 하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유 있잖아요. 자유를 탁 내보내면 애들은 좋죠.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가 없는 거니까. 네, 네. 자유, 먹고 자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군인을 보고 저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군 보위권에서 철책선을 딱 하나라고 아이들 재우고 진짜 군무를 진짜 없다시피 해놓고 넘어왔는데 이 군인은 GOP 철책을 다 뛰어넘고 왔으니까 진짜 대단한데 아련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아련한데, 야, 이게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제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되나. 이 자식을 낳아서 뭐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이 그냥 자유를 택하면서 부모를 잃게 됐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자유라는 게 너무 좋잖아요. 대한민국이 오는 게. 자유가 너무 그리워서 오는데 가족이 너무 잃었다. 가족을 잃는다. 이거 슬픔도 나고 그렇게 몇 명씩 좀 조를 짜서 넘어오면 진짜 이게 대단한 건데 한 명만 동의를 하면 그냥 나가거든요. 이게. 그 그러면 세 명 중에서 예. 네, 한 명보다는 두 명, 세 명이 같이 협업만 해서 가자고만 해서 승인만 해서 같이 오면 마음만 통한다면 혼자 오는 것보다 좀 든든하고 올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전에 계획하면 안 되죠. 비밀이 얘도 새도 사전에 계획하면 네, 그 시간 동안에 누구 고발할 수 있으니까 네. 절차성에 딱 나갔을 때 야 우리 가자. 갑자기 넘어야죠. 갑자기. 그래야지 북한군도 어떻게 믿어요. 서로 정보원인데. 그렇죠. 그렇게 예 이번에 그 차단물 이렇게 북한 그 무슨 강원도 그쪽에 고성 쪽에 이렇게 네. 차단물 같은 거 이렇게 넣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다고 차단물이에요. 북한에서 말할 때는 그게 지대를 묻어서 무슨 북한 군인들이 탈북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쳐들어올까 봐 긴다니까요. 무서워서. 그래서 웃는 거지. 군인들이 탈북을 막기 위해서 이런다. 군인들은 그 길 아니더라도 길이 많아요. 네. 넘어오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255마일 그 키로에 255km인데 거기에서 그 넘어갈 수 있는 길이 거긴 바닥고 차단물 몇 미터 막았다고 그래서 못 갑니까? 그 길이 북한 전쟁 만약에 북한이 도발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거기로 해서 대전차 무슨 땅크 장갑차가 밀고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구예요 거기가.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막아가지고 1분이라도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고 폭파하는데 1분이거든요. 그런 차단물을 하다 보면 1분이 1시간 되고 60개 설치하면 1시간 되잖아요. 탈북 몇 명 한다고 그래 무서운 게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 그럼 단탄코 차단물, 그거를 한번 꼭 좀 말씀 주세요. 아. 대한민국이 무섭다. 너 쳐들어올까 무섭다 이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쳐들어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예, 반땅크 칠에 이런 거를 지금 예, 설치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 반탄코 지대, 반탄코 차단물. 네, 대전차 방벽 이런 거. 예, 뭐 대전차 방벽 같은 건 당연히 한국에 올라올까봐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9년 8월에 귀순을 했고요. 예. 여름에. 네. 북한에서는 운전병을 했었습니다. 운전병이요? 네, 함경남도 한 덕성. 네, 저는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으로 넘어왔고요. 저기에 아마 태풍전망대 그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GP로 3일 전에 하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하사하면 군에 대략 입대해서 한 몇 년 차 정도가 하사인가요? 아마 4년 차는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도로로 대낮에 그렇게 활보해서 내려오는 군에 북한군이 정말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게요. 다 뭐 김매로 왔을까요? 불법으로? 그게 아. 주간에 그거 보초 경계 근무를 아마 세우기는 했을 텐데 그냥 대충 농땡이 부리느라고 그냥 안 봤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초 근무랑 설 때 보초 나가면 배고파가지고 그냥 좀 내다보기랑 싫어서 그냥 좀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복무한 사람이면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 순찰하는 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루트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좀 왔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대뽀로 그냥. 그러면 그 군인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군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넘어올 생각을 선뜻 못 하나요? 그게 저거죠. 가고 싶은 생각은 아마 뭐 열에 9 정도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뭔가 뭐 가족이라던가 뭐 두루두루 뭘 많은 거죠. 그 얼매여 있는 족쇄가 많은 거죠. 그것들을 그런 생각을 그래서 단호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아마 어떤 사람이 그런 탈북 같은 거 해대었다고 쭉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불씨가 하나 튕기면 그 다음에 탈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DMZ로 넘어오는. 넘어올 때 DMZ 쪽에서 근무했던 건 아니잖아요. 뭐 북한 다 따돌리고 거기서 군복무 안 했는데 어쨌든 도전에서 성공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길이 좀 영리하게 올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나요? 강사님, 거기서 군복무 안 했는데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어떤 자물쇠도 계속 들여다보면 열린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가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뭔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대뽀로 막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그 생각으로 계획으로 착착 세웠다고는 했지만 뭐 좀 두렵고 한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앞에 와가지고는 그냥 DMZ까지 와가지고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무대포로 오신 거예요? 아휴,